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상 보시면서 잘 따라오고 있으신가요? 워드 시험 쉽다고들 하던데 실제 해보니 만만치 않죠?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힘내서 자격증 꼭 취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혼합형 차트를 만들면서 차트에 대해 자세히 학습하겠습니다. 예제 문제 같이 보실게요.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표이고요. 그 표 아래에 있는 차트를 이번 영상에서 학습을 할 겁니다. 표와 차트 만들기는 입력 단계가 아닌 수정 과정에서 작성을 했었고요. 작성 순서는 표 만들고, 차트 만들고, 캡션 넣고, 표 수정하고, 차트를 수정하는 순서였습니다. 알려드린 수정 과정 순서대로 하나씩 해볼게요. 이렇게 표를 만들고 글자를 입력해 둔 상태입니다. 글자를 입력한 다음에는 평균을 블록 계산식을 이용해서 산출을 했고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차트를 만들면 됩니다. 차트 만들 때는 여기 차트 출력 형태를 보시면서 필요한 데이터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차트에 여기 범례와 항목값을 보시면서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시면 됩니다.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일본, 미국, 중화권, 유럽. 그러면 일본, 미국, 중화권, 유럽 이렇게 필요하고요. 19년, 20년, 21년, 19년, 20년, 21년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구분에서부터 유럽 데이터 끝까지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차트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마우스 우클릭 하셔서 차트를 만들 때 이렇게 혼합형으로 되어 있을 때는 세로 막대형부터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세로 막대형, 묶은 세로 막대형을 선택하세요. 데이터 편집 창에서는 크게 확인하실 건 없습니다. 닫아주시고요. 차트가 만들어졌으면 위치 수정을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단 안으로 적당히 너비를 줄여주신 다음에 잘라내기를 하세요. 오려두기를 하신 다음에 표의 문단부호, 오른쪽에 있는 문단부호에 커서를 두시고 엔터 한번 넣어주시고 이 자리에 차트를 붙여 넣으세요. 붙이기 컨트롤 V 하셔서 차트를 붙여 넣은 다음에 이 상태에서 차트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 다시 캡션, 표에 캡션 넣기를 해주십니다. 마우스 우클릭, 캡션 넣기. 요 위치에 캡션을 넣습니다. 그리고 위치 수정까지 해주시고요. 표를 더블 클릭해서 캡션의 위치를 위로 설정하고 글자 정렬을 오른쪽 정렬로 해줍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3번까지 한 거고요. 이 상태에서 표를 완벽하게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지난 영상에서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9번, 10번, 11번 차례대로 해주시고 차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차트를 해주실 때는 지시사항을 보면서 하나씩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지시사항부터 확인을 할게요. 혼합형이라고 되어 있고요. 꺾은 선과 세로 막대형이 섞여 있는 혼합형입니다. 이중축이라는 말은 이렇게 기본 축과 보조축이 이렇게 축이 두 개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중축입니다. 차트 종류부터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차트를 클릭하시고 회색으로 보이는 이 막대는 2021년 데이터입니다. 똑같이 2021년 이 데이터를 제외한 파랑 막대와 주황색 막대를 꺾은 선형으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차트 종류에 보시면 그냥 세로 막대고 그냥 꺾은 선이라고 되어 있죠. 이럴 때는 기본형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 여기에 누적이란 단어가 있을 때만 누적 세로 막대나 누적 꺾은 선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누적이란 단어를 조심하세요. 그러면 먼저 이 주황색 막대를 꺾은 선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황색 막대를 클릭을 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상단 메뉴로 가서 상단에 차트 종류 변경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표식이 없는 걸로 하시면 한 번 더 수정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표식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다. 표식은 여기 꺾은 선 마디마다 이렇게 네모 모양, 세모 모양이 붙어 있습니다. 요거를 표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붙어 있을 때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표식이 없는 그냥 꺾은 선형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해도 중간에 수정이 가능합니다. 일단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해야겠죠. 파랑 막대를 클릭하시고 종류 변경해서 다시 한번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거나 먼저 만들어 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만들어 주신 이 꺾은 선형은 보조축으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여기 출력 형태를 보시면서 판단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회색 막대를 잘 보세요. 회색의 21년 막대를 잘 보시면 여기 똑같죠. 80의 데이터가 딱 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로 막대는 기본축에 지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나머지 두 개는 꺾은 선형은 보조축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황 꺾은 선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더블 클릭을 한번 하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개체 속성 창이 열립니다. 개체 속성 창은 드래그해서 작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개체 속성 창으로 가서 이렇게 보시면 기본축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보조축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보조축이 생성이 됐고요.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되고 여기 파랑 꺾은 선을 잘 보세요. 위치한 곳이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이 파랑 꺾은 선을 보조축으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유심히 잘 보셔야 돼요. 형태를. 차트 크기를 설정하기 전에 이 차트의 구성 요소 한번 살펴볼게요. 차트를 한번 크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차트의 상단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차트 제목이 있고요. 이 오른쪽에 이렇게 있는 부분은 범례입니다. 글자가 적힌 이 X축은 항목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숫자가 적혀 있는 이 Y축은 값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이 가 있는 이 부분은 눈금선이라고 하죠. 왼쪽에 있는 값축은 기본축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값축은 보조축이 됩니다. 그리고 축을 잘 보시면 제일 작은 값, 이 0은 최소값이죠. 제일 큰 값은 최대값이고요. 최소값, 최대값 둘 다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 눈금선을 보시면 값이 10씩 차이가 납니다. 증가되는 단위를 잘 보세요. 10, 20, 30, 40이죠. 이 10을 주 단위라고 합니다. 여기 출력 형태를 보시면 여기서는 0, 20, 40, 60, 20씩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 단위는 20이 되는 거예요. 이 단위도 물론 수정이 가능하고요. 꺾은 선형을 한번 보실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꺾은 선 마디마다 이런 모양이 붙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부분을 표식이라고 합니다. 표식이 달려 있는 거예요. 이 표식 또한 수정이 가능하고요. 여기는 다이아몬드 모양이고 여기는 네모 모양입니다. 그런데 출력 형태를 보시면 여기는 세모로 바뀌어 있죠. 지시사항에 적혀 있진 않지만 출력 형태에 이렇게 모양이 다르다면 여러분들이 요령껏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수정하는 시험은 나온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차트를 생성하실 때 표식이 없는 그냥 꺾은 선형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해도 중간에 충분히 수정이 가능하니까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더 하나 알려드릴 게 있는데 여러분의 차트와 조금 다른 점이 보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항목축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 항목축에 바깥쪽으로 이렇게 선이 삐죽삐죽 나와 있죠. 이 부분은 축의 주 눈금이라고 하는데요. 항목축에는 정상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저와 똑같이 보이실 거고요. 여기 아래에도 이렇게 선이 나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갑축에 보시면 요렇게 선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프로그램을 최신 프로그램으로 업데이트를 안 하셨거나 아니면 패치 파일을 설치 안 하신 분들은 이게 안 보일 거예요. 안 보이셔도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굳이 업데이트나 설치를 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으셔야 돼요. 아, 이게 업데이트가 안 돼서 안 보이는구나 라고 인식은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 주 눈금은 기본 설정이 바깥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선이 나와 있는 게 기본 설정 값입니다. 다 여기도 보시면 바깥쪽으로 선이 다 향해 있죠. 여기에 선은 안 보이시더라도 여러분 채소값을 보시면 채소값에는 선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보시고 아, 위에는 안 보이지만 바깥쪽으로 정상적으로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없으면 주 눈금이 없음 상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출력 형태를 보시면 여기는 눈금이 없죠. 기본 축과 보조 축의 영의 값을 보시면 여기에 밖으로 향한 선이 있다. 그러면 아, 바깥쪽으로 되어 있구나.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험장에는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업데이트를 굳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 가시면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제 블로그에 오시면 여기 ITQ 아래 한글 카테고리에 27번 포스팅을 보시면 패치 파일을 등록을 해뒀습니다. 다운받기 사이트로 가시면 한글과 컴퓨터 사이트로 이동을 하거든요. 거기서 2020 버전명 확인하시고 패치 파일 요거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갑축을 보시면 0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그 위의 값은 전혀 주 눈금선이 표시가 안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보이시는 분들은 자, 설치를 해 주시면 이렇게 각 값마다 주 눈금선이 바깥쪽으로 표시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명예값을 보시면 이렇게 선이 삐죽 나와 있다. 그러면 바깥쪽으로 되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굳이 설치 안 하셔도 돼요. 이 각 구성 요소는 삭제가 가능합니다. 키보드에 있는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삭제가 가능하고요. 눈금선도 삭제를 하고 싶으실 땐 이 눈금선을 클릭을 해서 딜리트 키를 이렇게 누르시면 이것도 삭제가 가능합니다. 이 막대도 물론 삭제가 다 가능해요. 간혹 차트를 만들었는데 차트 제목과 범례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지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차트를 클릭하고 상단 메뉴로 가서 차트 구성 추가해서 차트 제목을 위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똑같이 만들어지고요. 범례도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범례는 위치까지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오른쪽, 위쪽, 왼쪽, 아래쪽. 출력 형태를 보시면 여기는 지금 아래쪽으로 변경을 해야 하죠. 일단 저는 오른쪽으로 넣어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 구성 요소 알아봤고요. 차트 크기를 한번 계속해서 해 보겠습니다.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으로 개체 속성으로 갑니다. 여기서 크기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80이고 70입니다. 높이는 70. 그리고 크기 고정을 해야 하고요. 자, 세 번째 지시사항으로 넘어갈까요? 자, 위치 설정입니다. 본문과의 배치는 자리 차지고요. 가운데 0, 문단 위에 0. 이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자리 차지는 두 번째 아이콘, 단, 가운데 0, 문단 위에 0.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시사항까지 바로 할게요. 바깥 여백이네요. 5, 6입니다. 여백 탭으로 가서 바깥 여백 위쪽은 5, 아래쪽은 6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개체 속성에서 할 수 있는 설정이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위치가 제대로 들어갔고요. 위에 한 줄이 띄어진 상태로 만들어졌습니다. 표 아래에는 이렇게 한 줄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나머지 지시사항을 보시면 이제는 글꼴 설정에 관한 것만 남았습니다. 글꼴 설정할 때 주의하셔야 할 게 글꼴을 변경해야 할 구성 요소가 어딘지 정확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갑, 항목, 보조, 범례입니다. 제목은 없네요. 제목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범례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 거 주의하세요. 그러면 차트 제목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트 제목 수정하실 때는 여기 보시면 차트 제목이 표의 제목과 똑같습니다. 그럴 때는 표의 데이터를 복사를 하시고 차트 제목을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제목 편집으로 가셔서 복사한 데이터를 그대로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약간 더 빠를 뿐이지 직접 입력하셔도 큰 차이는 없어요. 이렇게 하시고 크기나 속성, 글자 색, 글꼴에 대한 지시사항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항목들은 글꼴 변경을 해주면 되겠네요. 범례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범례 클릭하시고 마우스 우클릭, 글자 모양 편집, 크기 9, 설정. 범례 선택한 김에 위치 수정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 창을 열어주시고요. 범례를 클릭하시면 여기 개체 속성, 범례 속성 탭에서 위치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변경하시면 됩니다. 차트의 크기가 변경이 되면서 여기 기본 축과 보조 축에
눈금 단위를 잘 보시면 출력 형태와 똑같이 자동으로 변환이 됐습니다. 수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글꼴도 마저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9 설정, 여기도 9 설정, 항목축도 글자 모양 편집해서 9로 설정. 만약 눈금선이 출력 형태에 없다면 눈금선을 삭제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표식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표식도 변경을 해야 합니다. 여기 네모 모양은 똑같지만 여기 다이아몬드 모양을 세모로 바꿔야 합니다. 그럴 때는 요 꺾은 선을 클릭한 상태에서 개체 속성 창에 속성 탭으로 갑니다. 여기서 표식의 종류를 기본 제공의 형식의 삼각형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확인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삐죽삐죽 나온 선을 한번 없애 보겠습니다. 항목축부터 이렇게 잡아주시고 개체 속성에 속성 탭으로 가서 주 눈금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바깥쪽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없음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기본축도 마찬가지로 잡아주시고 주 눈금이 바깥쪽으로 되어 있으니 이 부분을 없음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보조축도 마찬가지로 없음으로 설정을 하시면 이렇게 주 눈금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차트는 기본적으로 행 방향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행 방향으로 일본, 미국, 중화권, 유럽 요 값이 항목값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간혹 범례와 항목의 위치가 서로 바뀌어서 만들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차트를 클릭하시고 상단 메뉴에서 줄칸 전환을 해주시면 이렇게 방향이 바뀝니다. 범례와 항목값의 위치가 서로 바뀌었죠?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줄칸 전환을 해주시고요.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꺾은 선형으로 만드실 때 표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 조심하시고요. 만약에 표식이 없는 걸로 만들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만약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러분들이 표식이 없는 꺾은 선으로 이렇게 만드셨다면 꺾은 선을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개체 속성의 속성 탭으로 갑니다. 여기서 지금 표식의 종류를 보시면 없음으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자동으로 해주시거나 기본 제공에 있는 똑같은 모양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표식이 생기죠. 그리고 차트를 만드실 때 누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없을 때는 그냥 기본형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차트의 위치를 수정하실 때 이렇게 막 드래그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자꾸 드래그를 해주시면 차트 모양이 상당히 지저분해집니다. 그리고 개체 속성 창으로 가 보시면 드래그를 함으로 인해서 여기 위치 값도 변경이 되고요. 차트는 함부로 드래그를 하지 마세요. 위치를 옮길 때는 반드시 오려두기를 하시고 붙여넣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혼합형 차트를 한번 같이 만들어 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원형 차트와 도넛형 차트를 같이 학습을 해 볼 겁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반짝반짝 빛났으면 좋겠습니다.